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지난주와 다르게 지난 시간과 다르게 요양문 특강에 두 문제씩 들어갔어요. 요즘에 학교에서 요양문 가지고랑 난리라 가지고요. 뭐 대진여고, 서울고에서는 요양문이 나오든가 대진고에서 나오고요. 이게 요양문이 조금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방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지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학원에서도 조금 난이도 때문에 문제를 좀 풀어봐야 할, 좀 연습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양문에 관련된 하나 가져가자. 요양문 관련된 문제가 두 개가 하나 갔습니다. 자, 먼저 이거 보시면서요. 시간을 제가 각각 짧게 드릴 거예요. 얘들아 보자. 나눠드린 거에 1회에 보면 얘들아 잔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약문은 어떻게 풀어요? 얘들아, 요약문은요 항상 요약되어 있는 문장을 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요약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위에 나온 얘기가 주어진 본문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다 라고 했을 때 요약문이 그래서 우리는 휴가를 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요약문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약문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온 내용을 진짜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곧 주제문을 내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약문이 특이한 것이 요즘에 학교에서 많이 나온 추세가, 우리 요약문 늘 그렇지만요, 좀 어려운 2학년 후반 정도에 나오면은요 보통 나와 있는 단어, 특히 내신에서는 더군다나 위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냥 주지 않죠. 그렇게 착한 선생님들은 많이 없고요. 위에 나온 단어를 중요한 동사 같은 것들을 rephrase라는 방식으로 합니다. rephrase 또는 paraphrase라고 해서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라고 한다면 product란 말을 goods란 말로, 아니면 뭐라고 하나요? 상품이란 말을 goods라든지 manufacture란 말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변형되어 쓰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요약문에 푸는 방식은요, 요약문 화살표 아래에 있는 문장에서의 특이한 또는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동사라든지 또는 특수한 단어들, 특히 전치사구들에서 with our ears 같은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시고 빈칸의 정체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여기 빈칸도 E로 시작하는 말과 MS로 시작하는 말이 나왔는데, 역시 위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그 말을 바꿔서 나오게 됩니다. 자, 1번 푸는데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데요. 1분 드릴게요. 1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요. 자, 해석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한번 1분 동안 문장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준비하고요.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보셨고요. 요약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푸는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있는 요약문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듣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귀로 음악을 듣고 있지 않을 때라는 말이 특이하게 나오네요. 일단 전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위에서 문장을 읽어보시면요, 요 얘기가 정확하게 똑같이 반복된 부분이 보입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맨 위에 바로, 조금 당황하셨나요? 여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멜로디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떨 때? 우리가 노래를 듣고 있지 않을 때라는 요 부분이 그대로 나왔죠. 아래에 요약문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쉽게 나왔습니다. 요 문장 다음에 뒤에 나온 내용은요. 이 질문에 대한 위에 나왔던 질문 이만큼까지에 대한 답이 뒤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 먼저 파악해 볼게요. The information about the melody. 자, 우리의 2로 시작하는 어디에 있는 멜로디에 대한 정보가 it's sent. 자, 중요하겠죠. 그렇죠? 동사 it's sent 보내진다. 어떤 발송하다, 보낸다, 전송한다. 이 정도의 의미에서도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나왔던 것처럼요. 과연 우리가 음악을 듣지 않는 상황일 때 어떻게 음악을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해낼 수 있을까? 예로 나온 것이 뭐 생일 축하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 음악을요. 그냥 음악을 틀지 않고도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틀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 자, 바로 볼게요. 빈칸을 보시기 위해서 여기 보겠습니다. 바로 We send information. 여기 나왔습니다. send라는 동사 주의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보낸다. 이 동사가 어떻게 처리됐냐? 아래는요. is sent라는 표현으로 표현됐죠. 그러면 어쨌든 내용이 조금 정반대의 내용이 앞뒤가 바뀌어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어디 나왔니 얘들아? 보자. 우리가 정보를 그 멜로디에 대한 정보를 어디로부터의 정보입니까? 우리 기억으로부터의 정보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청각 피질이라고 하는 auditory cortex라는 곳으로 보낸다란 말이 바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보잔 말이에요. 야, 보십시오. 우리가 나왔던 거 정보입니다. 우리의 어디에 있는 멜로디에 대한 정보, 요 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 나왔습니까? 정보긴 정보인데 어떤 정보예요? 멜로디에 대한 정보 똑같죠. 어디로부터의 그런 정보였습니까? Our memory. 자, 그럼 메모리로부터 우리의 기억으로부터의 정보니까 아래 나와 있는 뭐야 이것도 불편해.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2로 시작하는 말에 있는 어떤 곳에 있는 멜로디에 대한 정보는 보내진다. 그럼 과연 이 빈칸에 나오는 2로 시작하는 말은요. 무엇을 대신하는 말인 거예요? 뭐가 rephrase 된 것이죠? memory라고 하는 요 말이 대체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memory란 말이 아래 나오는 2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memory를 어떻게 rephrase 했을까? 2로 시작하는 것? 이거 좀 빈칸 문제, 요약 문제에서도 조금 쉬운 문제였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정신적인 소리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라고 나왔죠. 그렇죠? 자, 이걸 요약했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을 요약한다. 그냥 기억으로부터 메모리를 꺼내가지고 그 정보를 꺼내서 그것을 청각 피질로 보내서 우리가 그 멜로디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도. 자, 그러면 메모리를 대신할 수 있는 2로 시작한 단어 뭐가 있었나요? 위에 나온 단어가 그대로 나왔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experience, 경험이란 말이 앞에 나와 있는 memory, 내가 전에 몇 년 동안 내 생일 때마다 불렀지, 그 기억이란 말이 memory로 이어지는, experience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보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서술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요약문은요 특히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첫 번째는 experience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런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보내지는 거죠. 뒤집혔습니다. send가 아니라 보내진다는 거예요. 이 정보가요. 어디로 보내질까? 뒤에 볼게요. auditory cortex. 아까랑 똑같이 나왔죠. 청각 피질로 보내진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 부분이죠. 자, 뭘 듣게 된다? listen to. MS입니다.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똑같이 나왔죠. 여기 내부 줄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listen to로 대신 받았고요. mental sound가 나옵니다. 그렇죠? 달라졌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네요. 짧기도 했었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뒷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2번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길어서요. 1분 20초를 드릴게요. 오른쪽에 해석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약문이니까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빈칸까지 한번. 예? 답이 뭐냐고요? 아까 위에 나와 있는 것 첫 번째 답은 experience, 경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mental sound입니다. mental sound요. 자, 2번 푸시는데 2번 푸시는데 1분 20초 드립니다. 준비하고요. 시작 합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역시 요약문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위에 나온 내용은 뭐 뒤에 나온 예는 보이지 않더라도 거의 여기까지 어디 갔니? 여기까지만 보였으면 문제를 다 이해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뒤에는 또 다른 예였으니까요. 자, 요약문 보시면은요. A로 시작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의 뭐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By the thing of eating thing입니다. 자, 그래. 뭐가 중요한지 볼게요. 좀 중요한 것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좀 중요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위에서 언급되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위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rephraise보다는 전체 내용상을 좀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봅시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이 실험하는 주체가 실험의 연구자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요. 잔진아, 내가 놀랐다.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자 아이스크림 먹어, 자 아이스크림 먹어 하면서 각기 다른 크기의 숟가락과 그리고 각기 다른 그릇을 2개 준 거죠. 자 이것을 무작위적으로 나눠줬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 아이스크림을 퍼먹게 했어요. 그런데 한 입을 먹으려는 순간 snatch란 말이 나오죠. snatched. 놈이 낚아채간 거예요. 자 이걸 그릇을 낚아채가가지고 이 아이스크림 그릇을 무게를 재봤죠. 누가 더 많이 펐나 이걸 보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차이는 이 실험에 구분할 수 있는 차이는 작은 숟가락, 큰 숟가락, 작은 그릇, 큰 그릇 이것이 무작위적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결과를 볼게요. 자 실험은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show가 보이죠. 자, 위에서 6번째 줄쯤에 7번째 줄이네요. 7번째 줄에 show가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결과를 보면서 무엇을 얻게 되었냐면 더 큰 스푼을 받은 그리고 더 큰 그릇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4에서 31% 각각 14%와 31%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더라, 펐더라. 뭐보다 modestly equipped friends. 좀 겸손하게, modestly, 적당하게, 적절하게 의미죠. 적절하게 장비가 준비된 그런 친구들보다 14 그리고 31%더 많이 펐더라, 먹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equipped 장비가 준비된이라는 것은 작은 그릇과 스푼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지금 큰 그릇과 큰 스푼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대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더 많은 더 커다란 그런 그릇과 스푼을 가질수록 더 많이 처먹처먹하더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 문장에서 사람들의 것을 뺏어 가지고 재본 것은 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뭐였죠? 양이었습니다. weigh였습니다. 그렇죠? 무게를 재봤다라는 동사 weigh가 결과에서 나왔었어요. 그렇죠? 얘네들을 무게를 재봤다 어디 나왔었니? weigh them. 무게였습니다. 그럼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어떤 말로 아래에서 A로 시작하는 어떤 말로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음식의 양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음식의 weight 무게를 양이란 말로 amount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양이라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차이라는 것이 이 실험의 차이는 뭐의 차이였어요? 그렇죠. 어떤 도구들을 가졌느냐의 차이였어요. 객관적으로 더 큰 도구를 가질수록 원진아 자 보자. 가질수록 더 많이 먹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되게 쉬웠죠.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느냐? 사실 이 말은 위에서 안 나왔네요. 그렇죠? 언급된 것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By the S of eating thing입니다. 자, 뭘까요? S로 정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오, 잘했어요. 그렇죠? eating 자, 여기 size가 되겠죠. by the size에서 여러분 주의 하나 합시다. size 하면 감점이나 아니면 오답의 위험이 있어요. 자, 뭐가 사이즈가 왜 틀렸을까요? 왜 위험할까요? 사이즈에 더 붙어 있는 광훈아, 뭐가 돼야 될까? 사이즈라고 하면 조금 틀릴 수가 있어. 사이즈가 돼야지. 그렇죠? 어떤 크기들, 사이즈들이라면 왜냐하면 그릇과 스푼의 양이 그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요. 사이즈해야 더 이상 선생님들이 시비를 못 걸겠죠.
자, 뭐의 사이즈였습니까? eating? 그렇지. 이것도 안 나온 말이었는데요. 먹는 도구들. 그렇습니다. 사실 tools란 말을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뒤에 원장님 수업이 좀 길어져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50분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우리 이 리딩 수업을요 50분까지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간 좀 변경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후 수업 시간 좀 길어졌어요. 그렇습니다. 50분까지요. 네. 그러면 똑같아요. 704호로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은 자,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들 이 책 가지고 계시죠? 자, 책 없으신 분 있습니까? 요 책 또는 뭐 프린트 못 받으신 분? 원진이 없니? 원진아, 저기 교무실 가서 오늘 T2반, M2반 리딩 수업 교준 달라고 하세요. 복사 좀 해주세요. 남은 자 있습니까? 태희 있어요? 오케이. 자, 보자. 자, 27회 실전 모의고사 도약편입니다. 자, 답을 먼저 불러드리고 문제 풀이 빨리 들어갈게요. 자, 1번 신경변화 굉장히 쉬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걱정하다가 신이 난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주제문의 법칙을 볼 수 있는 주제로 전한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다 쉬웠고요. 자, 3번입니다. 3번도 역시 주장하는 바 주제입니다. 정답은 4번. 그렇죠? 4번이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역시 주제문의 법칙과 더불어서 우리가 problem and solution으로 푸시면은 어려움이 없을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다음 보시죠. 5번에 도표 문제였는데요. 좀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읽을 게 많아서 문제지, 그렇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VCR에서 거의 11%의 차이가 나온 것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죠.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니었으면 딱 문답식 도표로 풀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렇죠? 5번.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6번에서 1번에 보시면요. 산업화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란 말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일치하는 걸로 나왔죠. 자, 요게 어디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 이것은 되게 은유적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파묻혀 있었어요. 어디 나와 있니? 맨 아랫줄에 보세요. 맨 아랫줄에서 두 번째 줄로 올라갑니다. 6번에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자, their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산업화된 사회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런 산업화 사회들의 발달은 그동안 어떤 결과를 쭉 내왔냐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Stretching far beyond their European origins 였습니다. 산업화로 성장한 나라들인데 이런 사회들이 그동안 유럽의 그런 유럽의 기원을 넘어서는 훨씬 넘어서서 뻗어나간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원래 기원이 된 산업화였는데 이 산업화가 유럽을 넘어서 번져나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산업화가 유럽에서 원래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유러피언 오리진으로 언급이 되죠. 자, 이것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번 볼게요. 어법 문제여서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쉬운 문제일수록 다른 게 뭐 없나 하다가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봅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단순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8번 갑니다.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5번이죠. 5번. 자, 9번에 보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였고요. 자, 빈칸에 맞는 것 정답은 2번이 되죠. 2번.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2번. 자, 10번 같이 봅니다. 순서 맞추기 문제였는데요. 자, 순서 맞추기의 일반적이었던 우리가 연지관대 이것이 딱히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여서 어떤 키워드로 풀 수밖에 없는 연결되는 말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11번 보시죠. 자, 역시 빈칸 추론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에 2번. 12번 갈게요. 12번에 주어진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그 부분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에 4번. 자, 13번. 짧은 문장이었고요. 역시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지금 통계가 안 나와서 통계를 또 안 하고 있어요. 학원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 조사님이 일 안 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봅시다. 자, 몇 번을 보시냐면은요. 아, 이건 뭐 예, 4번 먼저 보겠습니다. 4번을 얘들아. 4번 문제. 자, 주제를 보는 문제였는데 주제문을 뭐 중요한 부분이 곳곳에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주제문의 법칙에서 볼 수 있는 뭐 명령문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드는 표현이라든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게 한 중반 이 정도까지 읽어보지 않으시면은 조금 이 부분까지 이 정도까지 읽어보지 않으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군다나 조금 추상적인 의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줘가지고 조금 불친절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어떤 의미 설명을 드릴게요. 바꿀 수 없어요. 뭐를? 학교를 네가 다녔던 학교를 바꿀 수도 없고요. 그리고 네가 태어난 나라를 바꿀 수도 없답니다. 뭐 하려고요? To suit your client. To suit your client. 당신의 고객에게 맞추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라든지 그리고 네가 다녔던 학교를 바꿀 수도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설명이 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특히 심한 건데 여러분들이 뭐 수입차, 외제차 딜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가서 고객님 이거 지금 되게 새로 나온 신차고요. 와, 이거 할인이 많이 됐어요. 고객님이 딱 좋은 그런 차인데 이 성능 좋고요. 연비도 짱이고요. 아, 좋아요. 하면은 그 사람이 고객이 그거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뭐 사야 되나? 뭐 이렇게 식구능안이 나올 때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뭐 내 친구 이 손님이 내 친구 내 동기들 보니까 대학교 동기들 보니까 애들이 뭐 이 차별 안 타고 그러던데 어느 대학교세요? 무슨 나 서울에 있는 한국대학교야. 한국대학교요? 어유 고객님 저도 그 학교 출신이에요 라고 했을 때 아니 그래? 우리 학교 출신이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고요. 외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안 되다가 어느 학교 나왔어 초중 고등학교 얘기하면서 그 학교 나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손님에게 자기의 고객에게 좀 맞추기 위해서 아니 내가 다니는 학교를 바꾸거나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거 뭐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줄은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려고 해요. 솔루션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솔루션이 바로 세 번째 줄 여기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할 수 있다고? 그 고객의 일반적인 그런 직업이요. 보통의 직업 중에 일부를 사용하거나 직업을 잘 이렇게 구슬르거나 아니면 직업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책이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도 까다로웠지만 두 번째 내용도 까다롭죠. 그 사람의 직업을 이용하고 그 사람의 직업을 이해해봐라 라는 방법을 해결책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보셔야죠. 동그라미 합시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뒤에 나와 있는 if를 보십시오. 자, 이렇게 if가 나온다는 거 하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인 예에 대해서 뒤에 if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 만약에 라는 가정이 아니었죠. 이거는 그냥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에 대해서 if가 나오면요. 이것은 어떤 의미야? 뭐와 똑같은 의미예요? 써놓으세요. For example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위의 내용 추상적이지 어렵지. 이제 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게. 추상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수능에서는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죠. 추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단어나 표현들을 안다면 어디에서 그냥 건설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이라든지 단어들을 알게 되면은요. 어떻게 한다? 강력한 단어가 나왔네요. convincingly 한번 비추어 볼게요. convincingly 상당히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요. 직업이 뭐예요? 저는 지금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어요. 고객님 지금 뭐 망원동 가시는구나. 망원동 좋죠. 우리 외제차 사시죠. 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나랑 예빈이 민정이는 이따가 수업 끝나고 시험 보러 가시죠. 하십시오. 알겠죠?
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얘기가 뭐였습니까? 해결책으로 뭐가 나왔어? 야, 이 구체적인 해결책, 직업에 대해서 배워봐 라는 거에 대해서 그 직업에 특수하게 사용되는 단어나 expressions, 표현들, 요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키워드라는 거야. 자, 한번 표시해보자. 자, 요거예요. 두 번째, 또 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공장의 조립 노동자 얘기가 나와요. 정민아. 자, 공장의 조립 노동자 얘기 나오면서요. 또 역시 convincingly 똑같이 나왔습니다. convincingly 한번 읽어볼게요. 자, convincing 시작. convincing 한 번 더 시작. convincing 읽어봐 시작. convincing 설득력이 있는 납득시킬 만한 이라는 의미가 convincing이고요. convincingly 정말 설득력이 있게라는 부사죠. 그렇죠? 굉장히 또다시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볼까요? 마지막 결정타예요. For this reason입니다. 자, 설명 다 했는데 뭐 또 하려고 그래야겠지? 자, therefore와 같은 의미죠. so라든지 thus 같은 말입니다. as a result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치? 이것이 이제 정리를 해주는 마지막 문제예요. 상당히 competitive salesperson. 여러분, competitive 읽어볼게요. 시작. competitive 시작. competitive. 자, 태희야 읽어보자. 시작. competitive.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competitive라고 하는 것은요. 써놓읍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 그 사람 참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있는 이란 말과 두 번째로는요. 경쟁이 심한 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두 가지 설명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쟁이 심한 이라는 의미와 경쟁력이 있는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죠? 두 가지. 자,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상당히 잘하는 경쟁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이 판매사원이 뭐 한다? 특정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그룹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노력을 다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과 같은 방대한 분량의 그런 방대한 집단의 사람들이 판매 대상인 경우에도 특정한 보험 사원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직업군을 선택해가지고 그 직업군에게 맞는 언어랑 표현들 역시 여기 나왔습니다. 또 위에 나온 것처럼요. 아까 word expression이었다면 아래도요. 어디 갔어? special phrase. 이것이 또 다시 키워드가 되겠죠. 이 사람들만 사용하는 특정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노동자 그 막노동이라는 그런 건축 분야에서 일본어가 많이 쓰이잖아요. 제가 두 번째 대학 졸업하고 두 번째 가진 직업이 그 건설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의외로 그 일본어로 된 그런 공사용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를 거예요. 데나우시라고 하는 건데 데나우시가 뭐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쌓았던 빌딩을 다 허물고 이거 문제가 있어 안 되겠네. 데나우시 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하면서 막 다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요. 이런 막노동판에 있는 사람들한테 외제차를 판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상품을 판단하고 했을 때 이런 용어들 사용하면 조금 더 친근감을 느껴서 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고객이 일하는 분야에 용어 사용해라 라는 것이 되겠죠. 됐습니다. 정답이고요. 자, 4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와 해결책 그 다음에 for example이면 if 두 가지로 풀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거 어디 이번엔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내용이. 여러분 10번을 좀 보십시오. 10번요. 자, 10번에 주어진 단어, 주어진 문장에 이어지는 글의 순서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나야,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보통 순수합기 문제는 연지관대로 풀게 되는데, 자, 연지관대에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시간 논리라든지 연지관대에 더해서 시간 논리라든지 공간 논리, 이거 수치 논리라든지 순서 논리. 자, 요것이 추가됩니다. 연지관대가 그러니까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들아. 자, 원진아. 자, 여기서 논리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순서 논리죠. 앞뒤에 문장에서의 앞뒤의 얘기가 연이어지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보자. 첫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였어요. 자, 뭐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한 일을 해줄 수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생산업자들이 자기들의 판매고를 늘리기 위해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원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상품, 원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초코파이를 갑시다. 초코파이. 초코파이죠. 초코파이에서 무슨 뭐 찰떡파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코파이에서 무슨 뭐 바나나 초코파이 또는 뭐 요거트 초코파이, 이런 걸 가지를 치잖아요. 이것을 많은 생산업자들이 하나의 판매 증진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온 얘기를 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 자, 뒤에 began introducing, 도입을 시작하고 있죠. 뭐예요? 자, 네모 한번 쳐볼게요. several varieties라는 것 네모 한번 쳐볼게요. 자, 아주 많은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지금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의 상품들이야? 똑같은 기본 상품의 다양한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 박스를 치라고 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다양한 상품 만들고 있다. 요것이 뒤에 순서 잡기 문제의 힌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볼게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B번에 보십시오. B번에 diversify, 이거를 의미로 찾으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뭐 연지관대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연지관대에서 벗어나는 문법이었습니다. 순서상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지금 도입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서 B번에 생산업자들이 diversify입니다. diversify 써드릴게요. diversify 읽어볼게요. 시작. diversify. 한 번 더. 시작. diversify. 원진이 한번 해보자. 시작. diversify. 원진이만. 시작. 고맙습니다. diversify다. y가 들어간 거 뭐예요? 뭐뭐화하다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하다란 말입니다. diverse라는 말, 다양한에서 diversify, 다양화하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several varieties가 아래 나와 있는 diversify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상품들, 새로운 그런 상품의 목록들로 다양화하고 있다.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죠. 그렇죠? 다음에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런 홍보라는 것이 더 이상 특정한 브랜드, 초코파이. 여러분들 원래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다가 뒤에 롯데 초코파이, 혜태 초코파이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줄어들었겠죠? 하다 보니까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뭐 바나나맛 초코파이 먹어봤어요? 바나나맛 초코파이는 뭐 먹어봤어요? 먹어본 사람 있어요 혹시? 그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아, 그래서 요즘에 뭐 떨이를 파는구나. 아, 실패했네요. 처음엔 되게 인기였는데, 그치? 그렇구나. 자, 이렇게 상품을 다양화했어. 더 이상 보자. 이 브랜드, 여기 보면 프로모션입니다. 이런 홍보나 판매 촉진하는 것이, 촉진 방식이 더 이상 어디에 집중할 수 없는 겁니까? 원래 있던 이 브랜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브랜드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해? It had to. 자, 보세요. It had to talk about. 미적어 볼게요. had to talk about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생겼냐면 좀 더 다양한, 같은 브랜드 네임 하에서 다양하게 팔리는 그런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눈에 잘 안 띄지만요. had to talk about,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했다라는 것이, 요 had to talk about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위에 나와 있는 A번에 the new need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원래 브랜드가 아니라 브랜드에서 갈라져 나온 다양한 varieties, 이것들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지요. 그렇죠? 나영아? 그렇죠? 이것이 새로운 필요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새로운 필요. 그렇죠? 전에는 없었던 필요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 볼게요. 자, 이런 상품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되느냐? 과거처럼 초코파이 맛있어, 초코파이 친구들도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자, 이 상품 관련된 패키징이 나옵니다. 포장재의 그런 발달이 생기죠. 이것이 뭐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뒤에 Advances of Printing. 자,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또 그렇죠? 이런 인쇄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것이 또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맨 아래 C번에 나와 있는 바로 lithography라고 하는 석판화라고 하죠. 우리 어릴 때 제가 해봤는데, 어릴 때 우리 미술을 해보잖아요. 물과 기름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찍어서 하는 것, 이런
한 번에 여러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런 리스토그래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얘기가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B, A, C의 형태가 이렇게 순서 논리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연주야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재영이 됐습니까? 예, 이해됐어요. 찬진아? 예, 됐습니다. 승범아 보고 있니? 자, 지금 10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볼게요. 다음에는 뭐 너무 좀 쉬웠던 얘기라서, 이러면 11번 바로 오른쪽 볼까요? 너무 쉬운 것인데 한번 봅시다. 자, 10번에서요. 11번이죠. 11번. 자, 빈칸 추론 문제니까 우리가 주제 법칙, 아니면 빈칸 추론 문제니까 연결사 주제 법칙이래. 참. 연결사를 생각하셔야 되겠는데요. 연결사가 없으면 빈칸에 위치로 봐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죠? 자, 빈칸에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빈칸 정체가 이거였어요. I see this as a thing sickness. 어떠한 증상, 어떠한 어떤 질병으로서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this가 나왔습니다. 자, 연결사는 아니지만요, 요 this라고 하는 것이 문장에서 거의 연결사의 기능을 하죠. this라는 지시어가 앞에 나와 있는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암시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어오실 분이 있겠지만요. 그렇죠? 자, 뒤에 뭐라 왔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면서 전화를 받아. 두 번째는요, 우리 책을 읽으면서 TV를 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요리도 해요. 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안 좋은 것이잖아요. sickness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좋은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 어떤 증상,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연 이렇게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는 것에 대한 알맞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집이냐, 아니면 서두름이냐, 집단이냐, 여가냐, travel이냐, 뭐가 나옵니까? 서두름이죠. 그렇죠? 되게 급하게 서두르는 것, hurry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연결사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this라는 지시어, 요거를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대명사 this를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쉬운 거였고요. 그 다음에 끝인가요? 아니, 우리 남았어요. 자, 끝 하기 전에 한 문장 더 합시다. 예, 3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어, 얘들아. 자, 3번 봐봐. 3번 봐봐. 자, 3번에 주제를 고를 문제였죠. 필자가 주장하는 바 주제였습니다. 자,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정민아 보자. 얘들아, 자 보자.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요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 표현인데요. 예, 요거요. 그래요. 자, picking up a book입니다. 방학을 위해서, 방학에 있어서 책을 한번 방학 동안에 책을 읽는다 또는 책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pickup입니다. 책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마도 lasting on your child's mind, 아이의 마음속에 마지막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빈아, 이게 무슨 의미죠? 방학 동안에 책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이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일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 예를 들어서 뭐 재영 is the last person to lie to me. 재영 is the last person to lie to me. 재영이는 나한테 거짓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야. 이건 뭐죠? 그렇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방학에 책을 읽으려고 책을 집어드는 것은 아마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는요, 가장 마지막에나 하고 싶을 일,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일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됐습니까? 자, 은지야 이해됐니? 그치? 이거란 말이야.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역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좋겠는데 책을 애들은 읽기 싫어할 거야. 중요한 표현 나왔죠? 미치고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Be entitled to. Be entitled to입니다. 시작. Be entitled to. 한 번 더 시작. Be entitled to 뒤에 명사가 나와서요. 자, 의미가 뭐였죠? 뭐뭐 할 자격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렇죠? Be entitled to. 뭐 he is entitled to the position of the minister, prime minister. 그 남자는 총리가 될 자격이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entitled. 이러한 제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entitled. 자, 그러면요. 모든 사람은 분명히 괜찮아. 그렇죠? 책을 안 읽어도 괜찮죠. 왜냐면은
누구나 다 break 휴식을 얻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쉬어야 돼. 여러분들도 고3이 했다고 하더라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Now and then 가끔씩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일인데 자 보십시오. 여기 나왔습니다. 이것이 주제문입니다. 위에 나온 얘기 다음에 그러나 자 뭐라고 했습니까? 꼭 책으로부터의 휴식이라는 것, 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반드시 뭘 의미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읽기, reading으로부터의 좀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되게 추상적이죠. 굉장히 희미하니까 뒤에 이 얘기에 대해서 뒷받침해지는 내용이 중요한 키가 되는 핵심 단어가 그야말로 키로 나왔습니다. 뒤에 키로 나왔죠. 뭐 하라는 거야? 뒤에 책 이상의 것들을 계속 읽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면서요. 뒤에 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책 이외의 것을 읽기도 하는데 읽히려고 할 때 tune into something 시작 tune into something 한 번 더 시작 tune into something 이란 말이에요. 자 무슨 의미인가요? 뭐 something과 일치시키다 란 말이에요. 일치시키다 tune into something 됐습니까? 자 뭐가 일치시켜야 돼? 아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흥미와 연결시키는 것,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꼭 책을 읽힐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아이들한테 읽기를 시킬 수가 있어. 어떻게? 아이들의 흥미와 일치하는 읽을 거리를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얘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죠. if라고 하는 것. 만약에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for example 의미였다고. 그치? 기억나니? 자, 뭐 하는 거야? 뭐 수영을 좋아하는 애한테는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자를 읽혀. 두 번째는요. 또 비디오 게임에 막 obsessed, 비디오 게임에 몰두해 있는 아이들한테는요. 비디오 게임 strategy book, 공략집이라든지 아니면 후기, 이 게임이 어땠다, 후기를 읽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책 이외에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책 대신에 다른 흥미 좋은 자료를 읽게 해라. 읽으라는 말이 들어가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릴 게 차량이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 오실 때 차량에 대한 노선표를 받으셨을 거예요. 차 타시는 분들은요. 차량이 4대에서 이번 주까지 4대에서 다음 주로부터는 3대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노선표 받은 거 보시고요. 이것이 왜 그래? 예. 자기 혹시 원래 차를 타던 장소에서 자기 장소가 없어졌어 하시는 분들은 꼭 그러니까 학원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기사님만 전화하셔가지고요. 저 원래 어디였는데 없어졌어요. 저 어디서 타야 돼요? 라고 최단 거리에 있는 그런 정차지를 아셔서 학원 오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알겠죠? 예, 됐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이로요.